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머신러닝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 로지스틱 모형을 할 텐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까지와 양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데 이게 또 상당히 많이 쓰여요. 저 뒤에 배우게 될 거긴 한데, 18번 뒤쪽에 배우게 되면 여기 보면 다양한 모형들에 대해서 비교한 메타 분석,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이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메디컬 관련된 것들만 다룬 거예요. 보면 이제 에, 이게 이제 CVD 어떤 질병에 대해서 어떤 이제 방법을 통해서 모델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측하고 어, 한글 나누는데 여기 보면 어, 뉴럴 네트워크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세 번째 시간인가 배웠는데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다른 모형들이 생각보다 적게 쓰였어요. 이게 2016년 모형, 2016년 메타 분석한 거거든요.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상당히 많이 쓰였어요. 이거는 이제 콕스 리그레션이고 나머지도 컨디셔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든지 컴퓨팅 리스크 모델 이것도 이제 생존 분석이 하나죠. 이것도 생존 분석이 하나고 근데 이 논문은 어쩔 수 없이 의학적인 논문이다 보니까 의학적인 논문은 이제 생존 분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많이 관련돼 있고 어, 그, 그렇기 때문에 생존 분석과 관련된 이것도 또 생존 분석, 이것도 생존 분석, 컴퓨팅 리스크도 생존 분석, 이거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여기 이만큼 위에서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컨디셔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한 분류를 할 수 있죠. 뭐 그 정도입니다.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한 20% 정도 쓰였다는 거예요. 전체 중에서. 근데 이거는 그 이제 머신러닝 중에서도 특히 의학적인 분야에서 한정된 이야기예요. 근데 다른 쪽에 가게 되면 저기 공학 쪽에 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요. 생명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다루지 않죠. 그런 자료가 없어요. 뭐 시간이 지나야 딱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고 사진 딱 찍으면 이것이 뭐 호랑이인지 사자인지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분석과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생존 분석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머신러닝 많은 기법 중에서 아마도 지금 이제 공학 계열 되신 분도 생존 분석과 관련된 글을 이제 많이 연구하시고 이름은 좀 달라요. 하신다는 저기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고객이 물건을 살 거다. 샀냐 안 샀냐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뭐 1년 뒤에 살 수도 있고 2년 뒤에 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의학에서 볼 때는 생존 분석, 서바이벌과 관련된 어떤 이제 사건이거든요. 타임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머신러닝 기법으로 많이 이제 점점 활용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이벤트만 이제 있다 없다, 생겼다 안 생겼다, 뭐 그렇게 분석해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로스트 그레이션은 의학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파퓰러한 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학 외 분야에서 공학 분야에서는 아주 클래식한 아주 옛날 방법에 속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밸리데이션 하는 방법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똑똑해요. 왜냐하면 결과가 연속된 숫자 0과 1 사이에 이제 연속된 유리수로 나오고 근데 실제 결과 아웃컴은 0과 0 아니면 1이라는 거죠. 마치 면목 변수처럼 0, 1 두 개로 나오는데 예측된 값은 0과 1 사이에 0.78, 0.345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밸리데이션 하는 방법이 독특한 방법들이 많아요.
그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하게 돼요. 이게 또 실제 상황이에요. 남자다 여자다 있으면 남자인가 여자인가 잘 모르겠다. 남자일 가능성이 한 뭐 78% 정도. 우리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올 확률이 32% 정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맞다는 말이야, 틀렸단 말이야. 이게 이제 이거를 밸리데이션 하기가 힘들어지죠. 애매하잖아요. 그런 밸리데이션 방법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그 다루기 직전에 이제 우리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배우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독특해요. 예, 일단 그런 이제 주변적인 이야기는 두고 실제 해보면서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주소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갈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옛날에 만든 거라 제가 옛날에 만들어둔 거라 이제 파일도 없고 PDF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림도 PDF밖에 없네요. 그리고 그림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제가 옛날에 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옛날에 만들어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렇게 다 클릭해서 트레인 데이터를 올리죠. 로지스틱 트레인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레인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저는 항상 이벤트 여기 보면 이벤트라는 게 있죠. 보면 이벤트 칼럼이 있어야 돼요. 이벤트가 0과 1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트레인 데이터는 이제 이벤트가 없어도 되죠. 테스트 데이터, 제가 말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근데 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트레인 데이터에 있는 요 변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변수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는 그 외에 나머지 이벤트가 있든 없든 또 더 많은 변수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왜 무시하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트레이닝 데이터만 있어도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트레인 리저트. 이거는 우리가 보통 흔히 보는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같아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시면 여기 estimate 보통 뭐 스탑 SPSS는 B라고 나오죠. B라고 나오는 그거랑 같습니다. 그 저기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게 나오면 요게 얼마나 잘 맞나를 보기 위한 캘리브레이션 플랫이 있어요. 예, 제가 이거 옛날에 저기 R로 만든 이제 책들 있잖아요. 그 캘리브레이션 플랫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쯤 돼서 이제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캘리브레이션 플러스 뭐냐? 우리가 예측된 값이 0.4라고 이제 했을 때 0.4라고 했을 때 실제 일어날 확률은 얼마냐? 0.4. 그렇죠.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0.45 정도 되면 이때는 실제로 0.45 정도 됐을 때 이 일어날 확률은 0.5 정도 되는 거죠. 조금 더 과소평가한 거예요. 과소평가. 그래서 이쪽이 이제 평가 예측한 거고 이쪽이 실제니까 예측과 실제가 잘 맞으려면 쭉 직선, 이 점선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항상 이렇지 않아요. 들쑥날쑥합니다. 이렇게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캘리브레이션 플랫이고 이게 캘리브레이션 플랫을 만들게 돼서 개인적으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때쯤 만들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플랫을 보면 호스머 레쇼 굿니스 여기 이거죠. 이거 테스트가 있는데 요게 또 이것도 뭐지 SPS에 나와요. 보면 이제 이것도 얼마나 잘 맞느냐라는 거를 예측한 것이 얼마나 실제 값과 얼마나 정확하냐를 보여주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이용한 머신러닝에서는 이 값이랑 캘리브레이션 플랫을 이제 보통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개선이 필요하네요. 굳이 요걸 따라서 할 필요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이제 이게 이제 10개의 구간으로 나눈 거예요. 만약에 이 전체 구간을 뭐 9개라든지 하게 되면 이제 구로 나누겠죠. 이거를 8개의 구간으로 하면 8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그게 계산되는 8개 구간 나누니까 이 토탈 뭐 한 1000개쯤 되는 것 같은데 1000개 아니고 한 2, 3, 4, 5, 6, 7, 8 그래서 2, 8 아니지 참 10으로 하면 금방 알 수 있겠네요. 10으로 하면 186, 약 1800개 이상 되는 약 2000개까지 되는 어떤 데이터를 이기 때문에 1등분, 10등분 하면 각 구간마다 한 180개, 186개 정도 되는 구간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게 적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쫙 나눠가지고 확률이 제일 적은 사람들 188명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하다 보면 실제 일어난 값, 그래서 188명 중에 어, 실제 이제 뭐 일어난 값을 계산해서 확률을 계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해볼 수 있어요. 몇 가지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올리면 하는 거고요.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됐으면 이 값들을 이용해서 아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값을 이용해서 나머지 값을 무식하고 이 predicted result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0.38, 16346 이 트레인 데이터를 보면 이것이 이제 이벤트가 없었던 거거든요. 없었는데 실제 로지스틱으로 그 학습을 시켜보니까 결과 값은 0.3816이라는 거예요. 38, 약 38% 정도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 일어났어요. 이벤트가 일어났는데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0.42죠. 근데 발생할 확률이 0.426인데 8번도 0.416이거든요. 같은 확률인데 보면 일어났구나. 이런 식으로 확률이 높은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히려 0.62 같은 경우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확률은 높은데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확률은 낮은데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 남자라고 했는데 잘못되면 여자 또 여자라고 했는데 잘못 예측했으면 남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틀리고 맞고 분명한데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다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맞았다 틀렸다고 말하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했던 아까 봤던 것처럼 이게 호스너 레메 쇼 구니소 피 테스트라든지 캘리브레이션 플랫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프레딕션 리저트는 이 CSV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스탠다드 에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예측된 값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스탠다드 에러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값이 이 값은 똑같은 거예요. 아래쪽으로 가보면 이 값에 이제 스탠다드 에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맞다 틀렸다를 이제 구간으로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 계산할 때 SE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보여준다 이겁니다. 보통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업데이트 한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디폴트로 이제 넣지 않고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약간 좀 바꾸겠죠 메뉴를.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뭐 메뉴 구성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이용한 머신러닝도 가능하다. 그리고 예측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캘리브레이션 플랫이나 요 테스트를 이용해서 이 모델이 얼마나 잘 맞나 안 맞나를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충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씀드렸듯이 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이제 밸리데이션 하는 방법들이 독하게 많아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다음에 이어서 하게 될 텐데 이 방법을 꼭 아셔야 되고 또 논문에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뭐 이렇게 예측됐다 까지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밸리데이션 한 방법을 알아야 되고 이 밸리데이션 한 방법을 알면 비슷비슷한 다른 이렇게 예측 모형들을 어떻게 서로서로 막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